fx가 마이너스 x세제곱 2ax제곱 마이너스 3이고 1부터 2까지 해서 증가했으면 좋겠다. 자, 여기서 증가는 도함수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걸 얘기합니다. 증가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녀석이 이 구간에서 증가한다라는 것은 이 함수의 도함수가 1부터 2까지 범위에서 0보다 컸으면 좋겠다. 참고로 이 0은 우리가 뭐라고 생각할 수 있다? x축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도함수의 그래프가 어찌되었든 간에 x축보다 위에 있었으면 좋겠다. 됐나? 자, 근데 이 녀석을 봤더니 f 도함수 x가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4ax가 되더라. 됐어요? 자, 그러면 요게 2차식. 우리의 범위는 1에서부터 2까지 1부터 2까지 범위에서 이 녀석의 그래프가 x축보다 위에 있었으면 좋겠다가 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그러니까 이 2차식의 상황에 따라 이 문제는 난이도나 상황이나 이런 게 다 달라진 거야. 다. 그래서 이렇게 특정한 범위에서 이 그래프가 어떠했으면 좋겠다 라는 상황을 따지는 것이 선생님이 가장 일반적으로 설명할 때 쓰는 게 뭐라고요? 판대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식으로 나뉘는 거냐면 여러분이 어떤 걸 기준으로 봐야 되냐면 얘는 지금 x의 범위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문제는 x의 범위가 없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증가했으면 좋겠다. 혹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감소했으면 좋겠다.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맞아? 그래서 만약에 x의 범위가 없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증가 또는 감소의 문제가 나오면 얘는 판별식으로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문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지. 이 문제는. 얘처럼 특정한 범위에 대하여 특정한 범위에서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또는 이 특정한 범위에서 극대를 갖거나 극소를 갖거나 등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얘는 판별식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우리가 따지는 게 판대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애석하게도 문제의 난이도가 어디서 나눠지냐면 x제곱의 개수와 x의 개수 얘 두 개가 대칭축의 좌표를 결정하는 건데 여기에 모르는 문자가 하나도 없으면 우리는 이걸 되게 쉽게 풀 수 있어요. 근데 얘는 지금 4a 얼마인지 몰라요. 대칭축이 얼마인지 몰라요. 이 녀석의 대칭축을 계산하면 2차 함수의 대칭축 공식은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최고차항의 개수 분의 b 4a를 계산하면 3분의 2a라고 계산이 될 텐데 a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3분의 2a의 위치가 얼마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판별식도 써야 되고 대칭축도 써야 되고 함수값도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조건은 뭐다? 어찌됐건 이 녀석의 그래프가 1부터 2까지 해서 뭐 했으면 좋겠다? 위에 있었으면 좋겠다를 따지는 거지. 이해 갑니까? 맞아요? 자, 여기 지우고 선생님이 설명해 볼게요. 보세요. 그러면 3분의 2a가 여기가 1부터 2까지인데 3분의 2a가 여기에 있어. 여기에 있어. 그럼 이 녀석은 어떻게 생겼어? 위로 볼록이잖아. 최고차의 개수가 마이너스 3이니까 위로 볼록이잖아. 근데 1부터 2까지는 x축보다 위에 있었으면 좋겠어.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야지. 이렇게. 그래야 1부터 2까지 위에 있겠지. 그죠? 그럼 얘는 어떻게 따지면 되냐면 판별식은 할 필요가 없고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대칭축인 3분의 2의 2가 1보다 작으면 요만큼의 그래프는 2일 때가 제일 작으니
2일 때만 x축보다 위에 있으면 나머지는 다 x축보다 위에 있겠구나. 그래서 f 도함수 2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고요. 1부터 2까지가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가 있을 때 대칭축이 여기에 있으면 이 녀석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질 테니 상황에 따라 누가 더 큰지 모르잖아. 그치? 그래서 이 녀석은 1일 때랑 2일 때가 둘 다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돼요. 자, 1부터 2 사이에 3분의 2의 2가 2 사이에 있으면 f 도함수 1도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f 도함수 2도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요. 그 다음 마지막 자리가 없네.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인데 대칭축이 여기 있으면 이 녀석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고 1부터 2까지는 요만큼만 그래프를 쓸 건데 1일 때가 더 작게 있으니까 더 작은 값이 x축보다 위에 있으면 나머지는 다 위에 있겠죠. x축보다. 그래서 마지막 3분의 2의 2가 2보다 더 크면 x가 1일 때 값만 f 도함수 1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풀 수 있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근데 또 달라지는 게 뭐가 있냐면 얘도 진짜 이 문제는 좀 정리가 안 돼. 좀 더 특징을 잡아주면 일반적으로 저렇게 다 풀어야 되건 대칭축을 모르니까. 근데 이 문제는 저걸 다 무시할 수 있는 엄청난 조건이 있어. 저거 말도 안 되잖아. 너무 길고 복잡하잖아. 생각하기가. 정석은 저건데 이 문제는 여기가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4ax지. 그러니까 여기가 상수항이 없으면 x로 묶이지. 이게 엄청난 힌트인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프를 나뉘지 않아도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야. 이 문제만. 왜냐? 제가 인수분해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어떻게 푸냐면 얘가 어찌됐건 x로 묶으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4a잖아. 그러면 x가 0이랑 3분의 4a에서 0이 된다.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잖아. 그러면 봐봐요. 여기가 3분의 4a고 여기가 0이어야 봐. 그럼 어떻게 되지? 위로 블록이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럼 1부터 2까지는 어디 있어? 이러면 돼, 안 돼? 그러니까 이건 안 돼. 그 다음에 여기가 0이고 여기가 3분의 4a야. 근데 1은 여기 있고 2가 여기 있어 봐. 그러면 이 녀석은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되지. 그러면 요만큼은 위에 있으니까 괜찮은데 요만큼은 아래에 있으니까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아, 어느 그림이어야 된다. 여기가 0이고 여기가 3분의 4a가 위로 블록일 때 1하고 2가 어디에 있으면 돼? 요 사이에 있으면 되는 거야. 이해가요? 그 무슨 뜻일까요? 3분의 4의 2가 누구보다? 2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되는 거야. 같아도 될까요? 안 될까요? 등호 돼요. 등호까지. 증가는 등호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아까 앞섰던 그런 조건 다 생각할 필요 없이 인수분해가 되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그림이 좀 더 구체적으로 될 수 있고, 그래서 결국엔 3분의 4a가 누구보다만 2보다만 크면 돼. 그러면 여기다가 4분의 3 곱하면 사라져서 a는 누구보다?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됐어요? 아, 근데 이게 조건이 하나 더 있네요. 아, 참. 1부터 2까지는 뭐 했으면 좋겠고, 증가했으면 좋겠고, 3부터 무한대까지는 뭐 했으면 좋겠대? 감소. 그럼 조건이 더 구체적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요 상황에서 3부터는 감소하는 상황이 돼야 되니까 3은 어디 있어야 될까요? 3은 여기 있어야죠. 그래야 3부터는 아래로 있으니까 감소가 되겠죠. 그러면 조건이 요게 합쳐지면 어떻게 돼요? 2에서 3분의 4a는
3 사이가 되는 거고 등호 네 3에 등호 안 들어갔죠? 네. 그러니까 3일 때 0이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거 감소여도 0이어도 돼요. 증가 감소 둘 다 등호를 포함하기 때문에. 됐나요? 그러면 여기다가 4분의 3씩 곱해주면 되는 거지? 맞아? 그러면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고 A는 4분의 9보다 작거나 같죠? 1.5보다 크고 2.25보다 작은데 A는 뭐라고? 정수. 그럼 여기서 정수 하나밖에 없는데? 그럼 정수 A는 얼마다? 2가 답이 되는 그런 문제죠. 됐어요? 자, 여러분이 이 문제는 좀 특수한 상황이 있어요. 근데 너네가 요걸 생각해야 돼요. 필기는 이렇게 하시는데 요 정리를 하자면 이거는 어차피 이게 딱 봐도 어려워 보이죠? 선생님이 이거는 시험기간 시작할 때 다시 한번 조만간에 정리할 건데 너네가 어떻게 기억을 해야 되냐면 봐봐. fx가 얘는 무조건 3차인 경우에 대해서만 나와. 3차인 경우에 대해서 첫 번째 만약에 모든 실수 x야. 요 말은 x의 범위가 없을 때 범위가 몇부터 몇 가지라는 범위가 없을 때는 뭐만 가지고 판별할 수 있다? f 도함수 x의 판별식만 이용하면 돼. 그거 가지고만 계산을 하면 돼. 알겠니? 근데 만약에 알파부터 x 베타까지 뭐 x는 알파보다 클 때 이것처럼 x의 범위가 존재해. 그러면 판별식 가지고는 안 돼. 상황을 봐야 돼. 이렇게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그 상황을 본다는 게 좀 어려워서 몇 가지 문제를 선생님이 풀어줄 건데 이렇게 되면 범위가 없으면 판별식만 가지고 해결하시면 되는데 지금 보시면 14번도 그렇고 12번도 그렇고 12번은 난이도가 하라고 되어 있지만 어찌됐건 x의 범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해야 돼요. 상황 파악을 해야 돼. 그리고 이때 보통 많이 쓰는 게 판대함이에요. 이렇게 필기해 주세요. 그래서 선생님이 나중에 이 문제를 좀 더 정리하도록 할게요. 알겠나? 12번은 선생님이 영상 자료 남겨주도록 하겠습니다. 12번은 됐죠? 자, 다음은 속도가속도 쪽으로 가겠습니다. 속도가속도. 저 방정식 부등식 프린트로 가겠습니다. 첫 장에 71번을 할 거예요. 71번. 이게 필기 다 했습니까? 다 했어요? 네. 칠 71번. 자, 오늘 5대1이야? 아까 동생 왜 투표했는데 진짜 모르네. 경찰청 때문에. 네. 배우가 자, 이거는 너네가 수1 때부터 계속 해왔던 거야. 봐봐, 집중. 봐봐. 지금 이걸 세제곱인데 전개하진 않겠죠? 네. 여기 모습이 어때요? 얘랑 얘랑 모습이 어때요? 똑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치환하겠죠? 네. 근데 수1에서도 로그 모습이 똑같아서 치환 많이 했었단 말이야. 근데 그 문제에서도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문제가 있었단 말이지. 그때 혹시 선생님이 했던 말 기억합니까? 내가 치환하는 문자를 문자에 대한 모두 범위도 같이 치환해줘야 돼요. 이 문제는 얘가 모습이 똑같기 때문에 치환을 해야 하는데 이 문제는 x의 범위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 최대값이 얼마냐 또는 최소값이 얼마냐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해가요? 그냥 치환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치환하는 문제에서 최대 최소를 물어보면 여러분이 뭘 같이 해줘야 된다? 범위도 같이 치환을 해줘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문제를 계산함에 있어서 단순히 그냥 얘를 치환만 해서 끝내버리는 게 아니라 우선적으로 y는 내가 치환하는 문자 x제곱 빼기 2x 플러스 3이 이게 x범위잖아. x가 마이너스 1부터 어디 사이에 있을 때, 이 사이에 있을 때 어떠한 범위를 갖는지를 알아야 된다. 이해갑니까? 자, 이 녀석 x제곱 빼기 2x 플러스 3이면 대칭축 얼마입니까? 1이라는 거 계산돼요? 그럼 이 녀석은 아래로 볼록인데 이 가운데 대칭축이 x가 얼마일 때다? 1일 때다. 근데 이 녀석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2죠. 자, 얘가 가운데가 1입니다. 마이너스 1이 멀어요? 2가 멀어요? 마이너스 1이 멀어요. 그 마이너스 1이 더 멀리 있으니까 더 높이, 2가 가까이 있으니까 더 가까이. 그래서 요만큼의 범위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것만 그래프로 쓰겠다는 거죠. 그럼 이 녀석은 언제 가장 높고? 마이너스 1에서 가장 높고. 어디서? x는 1에서 가장 낮죠. 맞아요? 그러면 이 녀석은 x가 마이너스 1일 때 가장 높고 x가 1일 때 가장 낮아요. 넣어보세요. 마이너스 1을 넣으면 6이 나오고 1을 넣으면 2가 나옵니다. 맞아요? 자, 그러면 봐봐. 이게 정답이야? 최대값 6이고 최소값 2야? 아니지. 얘가 말하는 녀석은 내가 치환하는 문자가 제일 크면 6이고 제일 작으면 2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덩어리를 라지 x라고 쓴다면 그 라지 x는 가장 작을 때 2고 가장 클 때 6이라는 뜻이야. 됐니? 됐어? 자, 그래서 요 과정, 이 과정을 선생님은 범위 치환이라고 하는 거고 여러분은 요걸 꼭 해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걸 해주면 fx는 라지 x 세제곱 빼기 6 라지 x 제곱 플러스 5가 되고 그 라지 x는 2에서부터 6까지의 범위를 갖습니다. 최대 최소 문제가 되는 거죠. 됐어요? 자, 선생님은 그 다음 이제 요거는 다른 문제랑 다 똑같습니다. 최대 최소 문제는 어떻게 푸느냐? 정석은 얘를 미분해서 극대극소를 찾고 그래프를 완벽하게 그려서 범위에 잘라서 제일 높은 거 제일 낮은 걸 찾는 건데 매번 그러면 힘들다.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하냐면 미분까지는 똑같아. 3x 제곱 빼기 12x 3x를 묶으면 x 마이너스 4. 그러면 얘는 아래로 블록인데 얘는 0하고 4가 되겠지. 맞아? 그러면 0에서 뭐가 되고 극대가 되고 4에서 뭐가 돼? 극소가 되는 거지. 됐어? 됐어? 자, 그러면 여기서 범위는 2부터 6까지잖아. 그럼 0은 해당 사항 없어. 따지지 않아. 그래서 이 문제는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극대 극소까지만 따진 다음에 범위값, 그러니까 라지 x가 2일 때, 라지 x가 6일 때, 그리고 극값 라지 x가 4일 때, 0일 때는 왜 안 따져? 범위에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 대입해 주는 거야. 그러면 8 빼기 24 더하기 5. 그러면 마이너스 11. 6을 넣으면 216 마이너스 216 플러스 5. 그럼 5가 나오고 4를 넣으면 64 마이너스 96 더하기 5. 69니까 27? 마이너스 27이 나오나요? 아마 이렇게 나올 거예요. 65, 69. 맞죠? 마이너스 27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얘가 제일 크고 얘 작네요. 그래서 최대값은 5가 되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27이 되는 이렇게 푸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건 뭐만 기억해주면 됩니까? 범위에 따라, 맞아? 똑같은 걸 바꿔주는데 우리가 최대 최소 문제를 하면 치환만 하는 게 아니라 범위 치환이라는 이 과정을 한 번만 더 해주면
나머지는 다른 문제랑 다 똑같다. 이해가요? 그리고 최대 최소 문제 정석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원래는 그래프로 가야 돼. 맞아? 근데 요거 그래프까지 안 가고 그냥 범위값 그 다음에 극값까지만 계산만 해서 어차피 이 계산은 그래프 그릴 때도 들어가는 계산이거든. 그러니까 요 계산만 해서 답을 찾아줍니다. 알겠습니까? 네, 67번은 선생님이 저기 영상으로 똑같은 거라서 남겨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83번입니다. 83번. 자, 얘도 최대 최소 문제예요. 문제를 보세요, 여러분. 최대값을 구하시오, 최소값을 구하시오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렇게 푼다라는 게 무슨 뜻이야? 범위가 있을 테니 범위랑 극값을 따져서 누가 제일 크나 누가 제일 작나 이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맞아? 근데 83번은 요런 최대 최소 문제기는 한데 도형 문제죠. 원뿔에 원기둥이 내접한대요. 그래 안 그래? 도형 문제죠. 이처럼 최대 최소 문제인데 도형 문제는 최대 최소 문제인데 여기에다가 도형 문제가 왔어. 또는 응용 문제가 왔어. 또는 어려워. 이런 케이스가 있어. 그러면 그냥 문제가 최대값을 구하라고 하잖아. 그러면 극대값을 구하는 거야. 문제가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잖아.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우리는 극소값을 구하는 거야. 이 문제는 뭘 물어봤어? 최대값을 물어봤지? 그러면 일단 계산을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가서는 뭐 범위를 따지고 이런 거 안 해. 그냥 뭐만 계산해? 극대값이 최대값이야. 알겠나? 이해가요? 자, 문제 한번 볼게요. 반지름의 길이가 3이고 높이가 9인 원뿔. 자, 원뿔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원기둥이 이렇게 내접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름대로 열심히 그린 거긴 한데 아무래도 입체 도형이니까 여러분이 보기가 좀 불편해서 선생님이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잘 보세요. 여기 꼭지점에서 밑면에 수직이 되게 축 자를 거예요. 그럼 단면이 생기겠죠. 맞아? 그럼 그 단면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원뿔은 일단 이등변 삼각형처럼 생겼겠죠? 맞아? 그리고 그 안에 원기둥은 직사각형이 내접하고 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얘를 여기 가운데를 툭 자른다고. 그럼 이렇게 생겼겠을 거라고. 그러면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이 반지름은 얼마라고 나왔고? 3. 높이는 얼마라고 나왔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는 9라고 나와 있는 문제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요거는 풀이가 어떻게 되는 거냐? 얘를 보시면 이렇게 생기는 직각삼각형과 요 안쪽에 생기는 직각삼각형은 서로 무슨 관계이다? 닮음을 이용할 거예요. 이 빨간색 원기둥은 반지름도 있을 거고 높이도 있을 건데 맞아요? 자, 여기가 반지름이면 여기 길이는 얼마일까요? 3에서 반지름을 뺀 거겠죠? 여기도 반지름일 테니까. 그러면 비례식이 어떻게 나올까요? 비례식이 9대 3은 9대 3은 H 대 3-R H 대 3-R 그럼 요거 약분할 수 있죠. 3대 1로. 그러면 H는 3의 3-R이다. 그래서 H는 뭐다? 9-3R이다 라는 관계식이 하나 나오고요. 우리가 구하는 건 원기둥의 부피예요. 원기둥의 부피는 파이 R 제곱 밑면 곱하기 높이가 되는 거다. 그죠? 이 문제는 왜 어렵냐면 이 원기둥이 접하는 모양의 방식에 따라 반지름도 변하고 높이도 변하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문자식에서 모르는 문자가 R하고 H 두 개인 거야. 그러니까 계산이 안 되지. 하지만 우리가 뭐가 나왔어?
관계식이 나왔죠. 그럼 내가 여기 있는 h 대신에 뭘 써도 된다. 9-3r을 써도 된다. 그러면 부피는 파이 r 제곱에 9-3r이 되고요. 3파이로 묶으면 3r 제곱 마이너스 r 세제곱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일단 함수가 된 거지. 끝났어. 우리는 뭐 구하는 문제라고요? 최대값 구하는 문제라고요. 근데 우리는 최대값이 아니라 무슨 값을 구할 거예요? 극대값. 그러니까 요 녀석의 극대값. 그럼 V'은 뭐가 되겠어요? 3파이는 그냥 냅두시면 되고 요거 미분하니까 6r-3r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3파이로 묶고 3r로 다시 묶으면 2-r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 녀석이 0이 되는 값은 0하고 2에서 0이 되는 거고 요 식 보세요. 최고 차이 계수가 음수인 거야. 그쵸? 그러면 얘는 위로 블록인 이차함수죠? 그럼 어디서 극대값이에요? 2에서 극대값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최대값은 부피에다가 반지름에 2를 넣으면 되는 거고요. 요게 부피식이었죠? 여기다 2를 넣으면 돼요. 그러면 파이 곱하기 2의 제곱 9-6이 돼요. 그럼 3이니까 12파이가 최대값이 되는 거지. 가장 흔한 문제입니다. 80번하고 83번이 교과서에도 수록되어 있을 거예요. 똑같은 문제가. 숫자만 바뀌고 형식은 똑같은 문제가 교과서에도 수록되어 있을 가장 흔한 문제입니다. 가장 흔한 문제. 알았나? 자, 그 다음에 24번은 내가 영상으로 이거 또 해줄게요. 그 다음에 37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최대 최소 문제 정리 한 번만 다시 할게요. 최대 최소 문제는 기본적으로 그래프를 그리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좀 더 줄이려면 범위랑 극대극소만 따져서 계산하면 되는데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응용이 되거나 도형이 되거나 그냥 어려워. 그러면 그냥 최대값은 극대값, 최소값은 극소값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미적분 가잖아. 수트랑 미적분이 내용이 똑같거든요. 이과들. 그럼 이과 나중에 미적분 가도 최대 최소 나오죠. 그때는 그냥 최대값이 극대값이에요. 그러니까 이과 시험지에 수능 시험지에 최대값 구하여라 하면 다 극대값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난이도가 좀만 올라가면 그냥 극대값이 최대값이에요. 알겠죠? 37번 보겠습니다. 4페이지에 오늘 왜 이렇게 다들 자냐? 다들 너무 그래도 잘 일어나면서 꾸역꾸역 잘 듣고 있어. 자, 37번입니다. 자, fx가 gx보다 어디에 있대요?